자,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이제 함수를 도입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저는 뭐 하고 싶냐면 제가 직접 요리를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있는 파싱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다 날려버릴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지워요. 과감하게 지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파싱 로직이 지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get params 그 다음에 쿼리스팅 1 그 다음에 get params 2. 자,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할 일은 없겠죠. get params라는 이제 저 대신에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왜요? 내가 요리를 직접 해서 먹기 싫으니까 요리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요리사한테 그 일을 맡기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맵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파람스 1.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파람스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뭐가 있다? 이런 쿼리 스트링이 있다. 그러니까 다 쪼갠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요리를 해도 되지만 누구한테 요리를 맡긴다?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나 대신에 요리할 수 있는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 의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음료수 넣으면 이제 음료수 고르면 음료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아는 분 계신가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그 동작 원리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사용법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일단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getParams라는 걸 실행했을 때 얘한테 이 쿼리스트링이라는 걸 주게 되면 그 결과 이 쿼리스트링을 파싱한 그 결과를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딱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코드가 어떻다?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이 녀석이 메인이죠. 메인 함수는 스태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한테밖에 접근을 못해요? 본사 직원한테밖에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인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메인.getParam스 원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지만 이제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왜요? 이 녀석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메인 클래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util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요. util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utility 이런 거. 그래서 util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getParams라는 함수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출할 때 어디서 호출하냐면 util 클래스 안에서 이 getParams라는 녀석을 호출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동안 메인이라고 안 썼던 거는 getParams란 뭐 다른 코드가 메인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썼던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util한테 getParams라는 요 함수로 호출하면 나한테 그 파싱한 결과를 뭐한다? 준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util이라는 걸 객체화 했나요? 객체화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util 이런 식으로 쓴다면 new util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쵸? 설계도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설계도. 객체가 아니라 그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 클래스 이 녀석한테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쵸? 스태틱 함수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스태틱 함수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타입을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util get params.라는 거 앞에 int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타입을 리턴하죠? 그렇죠, int를 리턴하겠죠. 만약에 이 녀석이 get params를 실행한 결과가 리턴했을 때 true false를 리턴해요. 그러면 이 int라는 녀석이 만족할까요? 굉장히 만족해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오직 정수여야지만 아까 int a가 만족했던 것처럼 이렇게 썼으면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맵도 아니고 얘가 뭐 요런 타입의 맵을 뭐 해줘야 된다? 리턴 해줘야 된다. 그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얘는 요런 타입을 리턴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값 넘기고 있죠. 자, 인자값 넘기고 있으니까 매개변수 어떻게? 당연히 하나 받아줘야죠. 그래서 스트링 쿼리 str을 쓸까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리턴 해가지고 여기다가 맵이라 써볼게요. 파람스라 쓰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면 당연히 뭐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더라도 파람스 1 출력을 하고 얘도 파람스 2를 출력했다 하더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죠? 비어있는 거. 당연히 비어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담았다 안 담았다? 안 담았기 때문에. 근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내가 만들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 아예 비어있는 상태에서 util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util만 만들면 util조차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실행했을 때 너 util 없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보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util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행했을 때 당연히 개파람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만들겠으면 에러 기반은, 즉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getParams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getParams를 이런 식으로 보이드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 지금 아규먼트 안 넘겼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개 변수를 써주고 실행하는 거죠. 그럼 또 너 스태틱이 아니야. 그럼 여기다 스태틱이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 하는 거예요? 타입이 안 맞다. 너 지금 이건 이 타입 주기로 했는데 너 지금 타입이 안 맞으니까 이걸 타입을 제대로 써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된다. 근데 또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요? missing return statement.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코드가 거의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missing return statement라니까 그냥 뭐라도 그냥 리턴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그러면 실행했을 때 null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 함수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하나씩 작성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아까 썼었죠. 그죠? 이렇게. 자, 실행하면 당연히 빈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넘겨받은 요 값을 뭐 해줘? 반복문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얘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앰퍼센트 기준으로 쪼개야죠. 쿼리 str bit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쪼갠 결과를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요거를 또 쪼개줘야죠. 어떤 걸 기준으로? 이번엔 는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파람스에 풋해서 데이터를 뭐 해줘요? 넣어줘야죠. 비트에 0번째. 얘가 키가 되는 거고, 비트에 1번째가 뭐?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행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는 어때요? 코드가 여러분들 쿼리 스트링 추가될 때마다 어땠죠? 이거 또 쓰고, 이거에 맞게 또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만 해주기만 하면 뭐예요? 어차피 파람스 안에는 내가 파싱을 해서 압축해제한 그 내용물들이 여기에 키 값으로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리는 모르겠고, 뭐 일단은 util get params라는 요 함수가 실행되면 우리가 쿼리 스트링 1 또는 2 넘기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런 형태로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원리 몰라도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아까 코드에 비해서. 그래서 util이라는 클래스를 도입하고 getParams라는 함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쿼리 스트링을 손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